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16.7도, 익산 14.4도 등 13도에서 1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실과 장수 등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시거리는 임실 110m, 장수 170m, 진안 1.2km, 군산 1.5km 등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모레부터는 다소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위치를 문제 삼아 표현한 문구들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혁신도시와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국내 한 중앙 언론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논두렁 본부로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신문이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을 거론하면서 돼지와 분뇨 냄새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돼지 사파까지 그려넣었습니다. 이 기사에 동조하는 일부 국내 중앙 언론은 그래서 기금본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입주한 기관 또 기금운용본부 등에 대해서 왜곡 보도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도권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금융계 기득권 세력과 일부 언론의 편견이 빚어낸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장을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재공모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또한 올해 상반기 0.9%로 일본 마이너스 1.87%, 노르웨이 0.2%에 비해 높습니다. 일부 언론이 전주를 한낱 시골로 묘사하고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의 소재지인 세크라멘토의 인구는 36만 명이고 스웨덴 국가연금펀드의 소재지인 예테보리는 50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연기금이나 채권 펀드 같은 곳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지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팩트하고 너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국가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이자 전북 도약의 핵심인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기금운용본부의 위치와 환경을 문제 삼는 보도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악의적인 저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들의 의지는 의지대로 강력하게 모아가면서 추후도 물러서며 대응으로 우리를 지켜나가게 될 겁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 그리고 완주군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득권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사과하고 자중하라.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안착이 잘 돼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흔들기가 있어서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전북에 대한 언론의 폄훼가 도를 넘어섰다며 중앙 집권적인 보도 행태를 규탄하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조만간 전북 비하 행태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기금본부 흔들기에 대한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난달 5대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에 대한 투자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군산 지역 경제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투자를 이끌어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삼성을 시작으로 LG, SK, 하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3년간 총 180조 원, 하나그룹도 5년 동안 22조를 투자하는 등 모두 324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에 대한 이들 기업들의 투자가 불투명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은 군산조선소와 GM 공장의 폐쇄로 16,000여 명의 실직자가 생기는 등 최악의 상태다 보니 대기업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계 등 시민사회 단체는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는 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제대로 된 제조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설명해주고 투자를 유치해주고 또 이런 기업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탈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대 대기업의 324조의 투자 계획 중 군산 지역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군산 투자 유치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파탄 위기에 놓인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투자 유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에서 경비 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이 숨진 일이 있었죠.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어제 현장에서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비행기 동체가 나무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2인승 내조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진 건 그제 오후 3시 반쯤. 경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수도 없이 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엔진 음이 계속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그 경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1, 2초 사이에.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국토부 조사위는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비행기는 블랙박스가 의무가 아니고 사고 현장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비행기는 150m 상공까지 낮게 비행해 구조 신호도 없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애로사항입니다. 조사위는 우선 산중턱에서 저수지까지 폭넓게 흩어져 있는 파편의 위치와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 항공기 잔해 수습을 하고 또 그 잔해 내에 사체가 있는지. 조사위는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고려해 사망자의 비행 경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일 기상이 좋았고 별다른 상승 시도 없이 추락했다는 목격담에 비춰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시가 위기 가정에 잇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농촌마을의 깔끔한 새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원시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위기 가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호점으로 다음 달에는 3호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주군이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완주군은 귀성객의 주정차를 돕고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 정류장,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읍 구절초 축제가 다음 달 6일 개막해
아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꽃밭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구절초 조격 체험, 구절초 꽃길 별빛 여행 등 34가지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군산시가 오는 11월에 열리는 인구정책 시민 원탁 토론회에 참여할 직장인과 학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군산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 등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전주 경기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의 가을 만남이 평화의 큰 수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무장지대였던 비무장지대가 진정한 평화지대로 바뀌고 서해의 긴장이 해소돼 남북의 어민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며 더불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1,658억 원이 어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 농민은 16만 9천 명입니다. 전라도는 예년의 경우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백구면의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 협의회가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일부 주민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주민 대다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주민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팜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가 저출산과 청년 유출 해소 같은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전라도는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고령화와 농촌 활력, 다문화와 도시재생 등 6개 분야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인구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조만간 위원장 선임 등을 끝내고 다음 달에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가 오는 21일부터 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받은 사람도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